네? 야, 근데 얘네 이거 너무 대놓고 프로 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애플 진짜 돈에 미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정당의 강윤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사전 예약 전에 저희가 일반과 프로라인 모두 구매해서 먼저 써봤는데요. 써보면 역시 아이폰은 아이폰이구나 하는 것도 많았고, 써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단점들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아이폰 13에서 넘어갈 만한지, 또 아이폰 14에서 어떤 모델을 써야 하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4 구매 전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아이폰 14는 사실 외관상 바뀐 점이 거의 없어서 14 프로만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안테나 띠와 라이트닝 포트, 하단 부분까지 모두 똑같아요. 대신 카메라 섬이 눈에 띌 정도로 커지고 카메라 렌즈는 왕눈이처럼 커졌어요. 카트티는 이거 보이시나요? 옆에서 보면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또한 카메라가 커서 그런지 무게도 살짝 무거워졌는데요. 프로맥스의 경우 휴대폰을 받치는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무게예요. 거의 한 손으로 쓰기 힘들다고 봐야죠. 그리고 새로운 유기재료가 추가되었다고는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슈퍼 레티나 XDR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실물로 봐도 크게 느껴지는 차이가 없어요. 저희 PD님들한테도 보여줬는데 베젤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라인의 색상은 일반 라인에선 5가지, 프로 라인에선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 라인에선 13과 비교했을 때 핑크가 없어지고 퍼플이 생겼고요. 블루는 이름은 같지만 훨씬 연해진 파스텔색입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에선 시에라 블루가 빠지고 딥퍼플이 생겼네요. 시그니처 컬러는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잘 나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질린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아이폰 13 전 모델 전 색상 리뷰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색상 사전 예약을 했거든요. 만약 다른 색상 실물이 궁금하시다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시청해주세요. 14에서 새롭게 바뀐 기능 중에 가장 만족했던 것은 AOD 기능입니다. iOS 16으로 업데이트해도 쓸 수 없는 오직 14 프로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이죠. 물론 AOD 기능은 갤럭시에서 진작부터 지원을 했었지만 갤럭시처럼 검은 화면에 필요한 정보만 별도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잠금 화면에서 밝기만 어두워지는 방식이에요. AOD 전원도 부드러워서 확실히 애플이 이런 부분까지 감성을 잘 챙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이것, 바로 다이나믹 아일랜드인데요. 애플의 경우 페이스 아이디 때문에 노치를 없애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애플은 이러한 평가를 발상의 전환으로 극복했어요.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한번 터치하면 바로바로 앱 전환이 가능하고 꾹 누르면 팝업처럼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지도와 음악, 통화 등의 앱이 표시되고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쓰면서 알게 된 건데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일랜드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디테일도 장난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걸 많이 쓸까요? 사실 이게 처음에만 신기해서 사용하지 시간이 지나니까 자주 쓰지는 않더라고요. 이 아일랜드가 화면 제일 위에 있으니까 한 손으로 휴대폰 쓸 때는 손이 잘 안 갔습니다. 또 이쪽에 카메라가 있어 셀카를 찍을 때마다 닦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손이 안 가는 일반 라인이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아일랜드가 일반 라인의 노치랑 크기가 비슷합니다. 오히려 아일랜드 펀치홀이 기존 노치보다도 좀 더 아래에 있어요. 특히 영화같이 가로로 넓은 영상을 볼 때는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그 외의 단점이라면 아직까지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지원하는 서드파티 앱들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기본 시스템 앱 말고는 지원하지 않으니까 활용도 면에서는 떨어집니다. 애플이고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개발 데이터를 오픈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엄청난 혁신이다, 이런 정도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카메라 역시 일반 라인과 프로 라인 모두 큰 차이가 있는데요. 프로의 카메라가 더 튀어나온 만큼 성능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14 프로에서는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리고 아이폰 14 모두에 적용된 새로운 영상 촬영 기능 액션 모드,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카메라 센서 크기도 전작보다 65%나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고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요. 실제로 저조도 환경에서 성능이 향상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전작 대비 소비자들이 직접 느낄 만한 차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이폰 카메라는 후보정이라든지 AP가 워낙 좋았잖아요. 확대를 해야지만 화소수가 늘어났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카메라를 보고 일반보다는 프로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찍은 사진을 비교해 드릴 건데요. 저는 프로와 일반 모델의 차이를 알기 힘들었던 만큼 카메라 때문에 돈을 더 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번 아이폰 14 프로는 A16을 장착해서 전작보다 성능이 향상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을 땐 굳이 체감할 만한 성능 변화를 찾자면 최대 밝기는 크게 늘었다는 점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에는 없던 새로 생긴 기능들이나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큰 것들만 보자면 이제 심카드 슬롯이 아예 사라져서 나옵니다. 국내 모델에는 아마 남아있긴 하겠지만 미국 직구를 하신 분들은 eSIM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알뜰폰을 쓰신다면 eSIM을 지원하는 통신사로 개통을 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핵심 기능이라고 불리는 위성통신이나 자동차 추돌 감지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기능 뽕 뽑으려면 어디 가서 고립되고 다쳐야 됩니다. 평소에 자주 쓸 기능들은 아니니까 결정적인 구매 기준이 되기는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가격은 달러로는 동결되었지만 한국에서는 환율이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라 14 프로에서는 20만 원, 프로맥스에서는 26만 원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조금의 위안을 삼자면 한국의 아이폰 가격은 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한 편입니다. 유럽에 비해서는 20에서 30만 원 정도 저렴해요. 정리해드리자면 아이폰 14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전작에 비해서 좋아진 점은 항상 있었죠. 그래서 14가 유독 혁신이다 할 만한 점이 있어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3 프로도 이미 충분히 좋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아이폰에 만족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14 프로로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AOD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프로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아이폰 14 구하기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저희 아정당에선 아이폰 14 개통이 가능하고요. 더 많은 혜택을 원하시거나 인터넷 정수기 약정이 끝나서 현금 사은품을 받길 원하신다면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점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